공식수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모습에 대한 거는 자애로운 우보의 모습을 둔갑시키는 상황인 거죠. 나 같은 세대를 포함해서 2030 세대는 백업이나 월급이나 이런 걸 구경을 못 해본 세대인 거예요.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렇게 뭐 사이가 좋았댔자 이 체제를 올해들어 끌고 가는 상황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있죠. 누군가가 방화를 저질러서 불이 났는데 그 건물 안에 무슨 김일성이와 김정일의 뭐 초상화가 걸려지는데 불에 타 죽었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영웅이라는 거예요, 영웅. 이 영웅 메달을 이용해서 뭐하냐고 하면서 내팽개치는 그런 부모들이 있었어요. 지금 어린 딸을 공식수상에 대동하고 있는 걸 보면 후계자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글리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검증 소식 나온 거예요. 최근 북한에서 러시아 파견 병사 전사자 추모 화면을 공개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성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두 가지를 얻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 가지는 분명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된 군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들이 그게 파병될 때는 김정은으로서는 그런 거죠. 마치 사회주의와 뭐 자본주의 간의 뭐 전쟁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게 북한에서는 뭐 항상 그렇게 주민들을 세뇌화시키고 한 내용이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또 우크라이나는 자본주의면서 우크라이나의 배후는 미군이 있다. 뭐 이런 취지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미국 놈들과 전쟁을 한 듯한 그런 상황을 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놈들과 우리 그 인민군이 우리 용사들이 나가서 한마디로 전쟁을 함으로써 얻어가는 게 물론 뭐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뭐 공개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북한에서는 미국을 그냥 철저히 원수로 여기거든요.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뭐 그냥 모든 사람들 인식이가 그냥 다들 뭐 미국 놈들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못 산다. 우리 북조선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건 다 미국 놈들 때문이다. 이런 인식을 항상 갖고 있고 또 미국 놈들을 뭐 정말 지구상에서 몰아내야 한다. 이런 구호가 항상 어디에 가다 납둬서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그 나라를 미국 놈들처럼 한 노끌로 둔갑을 시켰을 거예요, 분명히.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로서의 인식 상태를 끌어오는 감정을 미국 놈들과 결부시켜서 분노 표출을 유발시킬 그런 목적이 가장 크실 분명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한 뭐 김정은이가 그 공식수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모습에 대한 거는 자애로운 우보의 모습을 둔갑시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운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군인들을 아들, 딸처럼 여긴다. 또 자기 친자식이 그렇게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진짜 자애로운 오보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인정 많은 지도자로 둔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상황이었다 볼 수 있죠. 중국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시진핑 푸틴과 대등하게 앉은 장면이 있었는데 북한 주민들은 북중러의 협력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나요? 계층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일단은 뭐 권력 계층과 그리고 일반 계층 중에서도 50% 정도? 그 정도의, 그러니까 정확히는 연령대를 또 따지자면 부모님 세대까지는 되게 긍정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부모들 생각까지는 솔직히 부모님들은 이러거든요. 예전에 옛날에 60, 70년도에 북한이 오히려 남한보다 잘 살았대요. 뭐 제가 그 시절에 겪어보지 못해서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월급도 주고 뭐 백업도 주고 실질적으로 먹고 살게 해주고 그때는 복지도 잘 돼 있었대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엄청 잘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그때 시기에 이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진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잘 살았던 그 경험을 잊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붉은 길을 지금 현재 삶이 어렵다고 해서 붉은 길을 버리면은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그렇게 행복한 지상낙원을 맛도 못 본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교양도 많이 하긴 하지만 또 그 외에 뭐 나 같은 세대를 포함해서 2030 세대는 북한에서 백업이나 월급이나 이런 걸 구경을 못 해본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북한 체제에서 한마디로 사회주의를 뭐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주민들을 수탈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 깨어있고 민감한 청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저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렇게 뭐 사이가 좋았댔자
더 이 체제를 오래도록 끌고 가는 상황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뭐 글쎄 많은 비중을 뭐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 젊은 세대와의 또 부모님들 세대와의 의견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실질적으로 중국과 사이가 좋아지는 거를 별로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고 부모님들 세대는 그거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북한 주민들은 러시아 파견에 대한 반감도 가지고 있을까요? 반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분명히 있죠. 이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서 자기 아들이 혹은 자기 딸이 어떤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방화를 저질러서 불이 났는데 그 건물 안에 무슨 김일성이와 김정일의 뭐 초상화가 걸려지는데 이 초상화를 건져내기 위해서 불이 타고 있는 그 건물에 뛰어들어서 초상화를 모셔대어서 품 안에 안고 나오다가 이 한마디로 불에 죽었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는 거예요, 영웅.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영웅이 돼버리거든요. 영웅이 돼버려서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부모들한테 그 영웅 증서 같은 거를 주면서 그런 쇼를 하는 그런 행사를 벌였었어요, 예전에도. 그러면 그럴 때 부모님들이 이런 거네 뭐 하냐고, 이런 시장 같은 증선에서 뭐라고, 이 영웅 메달 이런 거에서 뭐 하냐고 하면서 팽개치는 그런 부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 다는 아니지만은 정확히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이 있고 표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표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거를 잠재우게 하려고 거기 말이 퍼지라고 소문날까봐 누군가가 보았다면 그 입단서 철저시키고, 그렇게 막 발언하는 부모들한테는 이 기자들이 와서 찍으려고 준비했다가서 찍었던 것도 다 삭제하고 방송에 안 내보내요. 그리고 사전에 준비시키거든요. 감정 조절 잘 하시라, 이걸 잘 찍어서 방송에 나간다 그러면 당신한테 좋게 대우를 받게 해주겠다 하면서 사전에 말을 충분히 맞춰가지고 사진을 찍다, 이게 카메라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찍다가도 물커가는 감정에 그냥 갑자기 쏟아져 나와가지고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다시 반복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안 되겠다 싶으면 방송에 쓰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하는 나의 지인들의 입을 통해서 들은 소리지만은 그런 거 숱한 걸 찍으러 다니면서 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난다. 사전에 말을 충분히 맞췄지만은 한창 찍기 시작하고 이렇게 멘트를 줘서 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분노가 표출돼가지고 그냥 그걸 그 자리에 찢어버리고 내팽개치고 막 땀을 치고 통곡하고 죽은 내 아들 살리느라고 물고물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네도 난감해가지고 입단서 시키려고 그러고 다시 설명을 다시 해서 다시 재반복을 하다가도 안 되겠다 싶으면 방송에 안 쓴대요. 근데 그 중에는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어필의 내용을 방송에 쓰기도 한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분노가 올라와서 그 반감을 표출하는 부모들도 꼭 있다고 봅니다. 최근 김정은은 김주애를 공식 석상에 자주 등장시키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도 김주애를 다음 수령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쵸. 받아들이고, 그건 물론이에요, 그건 의심할 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가 한 2019년쯤일 거야, 아마도. 근데 그때쯤에 제 기억에서는 유저잖아. 그러니까 유저라는 데로부터 편견을 전 사람들이 가졌댔거든요 갔었는데 가지고 있는 그 인식에 대해서 한 번은 술자석에서 제가 아까 간부들 집에 무슨 생일 같은 거 있어 생일 파티에 제가 축하를 해주려고 좀 뇌물을 좀 준비해가지고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간부들하고 술자석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지금 좀 어르신 따님을 함께 대동에서 데리고 나오시는데 우리 원수님께서 근데 앞으로의 조짐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냐라는 얘기를 그 간부들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단 간부가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높은 간부들 이야기가 야 당에서 개 먹어도 너를 하면 너른 거고 너를 먹어도 소라고 하면 선 거지 무슨 의견이 많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물론입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는 하면서 이렇게 말을 막 얼버무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간부들이 그냥 거드름을 피우면서 얘기하는 게 자 봐라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여성의 시대가 꼭 올 거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만 봐라. 여성들의 지위가 엄청 높아졌다. 예전에야 여자들이 사람값이나 갔냐. 여자들을 50%짜리 인물이라고 50%짜리 값에도 안 간다고 그렇게 비하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는 큰 변 난다. 당에서 여성 단체들의 과업을 줄 때 보면 엄청난 일을 막 맡긴다.
그걸 볼 때 여자들의 지위가 높아진 거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부정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은 옛날처럼 무슨 백업을 받거나 월급을 받는 그런 세대가 아닌 거예요. 아니지만은 예전에 백업 주고 월급 줄 때 여자들은 일을 안 하고 부양이었어요. 집에서 그 가정을 그 양육하고 남편 뒷바라지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서 집에서 그런 가사나 도우는 게 여자들의 임무였거든요. 그때 백업을 주거나 하면 남자의 백업은 일일치 이거 소비량이 700g을 줬어요. 700g을 주고 여자는 300g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여자라고 해서 남자보다 뭐 조금 먹는 건 아니지만은 주는 걸 그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뭐 식구가 뭐 예를 들어서 두 식구다. 두 식구 같이 산다. 신혼살림을 한다. 그러면 여자는 300g이고 남자는 700g이니까 1kg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공급을 하는 느낌의 이런 문구를 서류를 만들어도 부양 뭐 한 명, 뭐 300g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작성을 하는 게 지금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 전까지 존재했었는데 2019년에 그때 당시 그 간부가 얘기할 때 자, 이것 봐라. 지금은 여자도 똑같은 남자가 똑같이 일을 하는구나 같은 거야. 여자도 700g, 남자도 700g 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갖고 또한 여자들의 무슨 요맹 단체들, 그러니까 뭐 요맹 무슨 여성들의 기관을 이뤄서 하는, 그러니까 여성들의 모여서 인원수에 맞게끔 기관 기업소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인원수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맹 기관에서도 뭐 예를 들면 평양시에 뭐 10만 세대 뭐 아파트 건설을 한다 하면은 한 동씩 맡겨주는 거예요. 여자들 단체에다가도 맡겨주면 여자들 단체에서 맡은 건물이 남자들 건물보다 더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가에서 뭐 건설 자재를 대주는 게 아니라 개인 세부담을 해서 건설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시멘트 사고 철근 사고 꼴재들 사가지고서 작업 노동하는 인원들 사가지고서 이 건축이 올라가는데 뭐 남자들이 맡은 건물은 그냥 세월이 없는 거예요. 몇 달 가도 막 도무지 세월이 없는데 여자들은 그냥 쭉쭉 올라가요. 이게 왜냐면 여자들이 비사회주의, 한마디로 장마당을 여자들이 다니면서 돈을 벌거든요. 남자들이 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 시간도 없지만은 또 이게 예전부터 해보질 못해서 머리가 좀 무능해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아주 극소수고 그거는 정말 아주 특출한 경우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나가서 일밖에 모르지 돈을 벌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돈을 벌거든. 그러니까 지갑을 여자들이 관리하고 여자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 손으로 돈을 꺼내가지고서 하고 분가해요. 그럼 어디 나가서 조직기관에서 모이면은 1인당 뭐 시멘트 몇 포대씩 사서 바쳐라. 뭐 철근을 뭐 몇 립방씩 뭐 사서 바쳐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정작 돈이 없으니까 마누라한테 사바사바 해야만이 돈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래서 자기도 자존심 있고 거기에 모여서 나가면은 잘한 사람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생활총화하면서 북한은 생활총화 주말마다 그냥 한 주에 한 번씩 꼭꼭 하니까요. 생활총화하면서 누구는 뭐 이번 계획을 잘했다, 누구는 뭘 못했다 하면서 비판도 하고 칭찬도 하고 하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냥 자기 주머니 지갑 축축 열어서 낼 거 내서 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쭉쭉 빨라져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사회 흐름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간부들이 지금 숫자석이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최근에 김정은 원수님의 방침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간부 사업을 많이 활발하게 할 때에 대해서 그런 방침을 여러 번 받았는데 여자들 간부를 많이 양성해야 된다. 그만큼 여성들의 지위를 높여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볼 때 예전에 간부들 해봤댔자 한 기관에 여자 간부가 많아야 한 명, 두 명이었어. 근데 지금은 남자가 10명이면 여자도 10명이야. 근데 그렇게 맘먹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또한 그뿐이 아니라 군복무하는 것도 여자는 의무제가 아니었어요. 남자만 의무제였거든요. 근데 여자도 무조건 7년제 의무제. 그러니까 예전에도 7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연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자원회사에 나가고 싶으면 나갔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무조건 100% 군복무를 했어야 됐고, 근데 여자도 이제는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 떨어지는 사람은 대학교를 간 애들만 떨어지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군복무를 해야 돼요. 여자고 남자고. 그러니까 여자들도 의무제로 군복무를 무조건 하게 만들어놨고 입당을 해야 또 간부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입당 번트라고 하는데 입당 번트라는 게 뭐냐면 올해 여자 입당하는 인원수 몇 명 입당시켜 하는 그런 개수를 떨구는 게 그런 걸 번트라고 불러요. 북한에서. 이 입당 번트 역시도 북한에서는 여자는 그러니까 남자 10명 번트를 떨고 있다면 여자는 5명 떨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똑같이 떨군다는 거예요. 인원수가 그냥. 그러니까 여자들이 할 일이 많아졌고 여자들을 사회적으로 이제는 생겨먹은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구조다. 그러니까
유성들을 유성처럼 무시했다가는, 큰변 나간다. 때문에, 우리 지금 김주혜 동지 나오시잖아? 앞으로는 우리 김주혜 동지가 그 위치에 갈 건 분명한 일이고, 니들은 뭐 가타부터 의견 가지고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 잘못하면 또 즉석 발언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엄청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쭉 분석하는 거, 간부들이 이야기 나누는 거 보니까, 저는 갈 데 없이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느꼈죠. 김주혜가 후계자가 된다면 현재 2인자로 불리는 고모 김여정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뭐, 우물이, 북한에도 이런 말은 있어요. 우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청년들 세대 속에서는, 무섭다, 야. 뭐, 자기네 뭐 고모부도 그냥 뭐 다 숙청해버리고, 무섭다, 야. 하고,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고모부가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야, 뭐, 숙청돼야지, 뭐, 그건 맞지, 뭐, 내가 거기 취해가든 나는 고모부가 진짜 그렇게 못되게 놀았다면, 이게 실제로 고모부를 장성택이를 숙청해내고, 장성택이가 한 짓에 대한 거를 뭐, 진짜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엄청나게 부풀려가지고서 이런 대역죄인이기 때문에 숙청한 것처럼 그걸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죄를 진 게 맞다면야 뭐 숙청될 만하지 뭐. 하지만 고모부인데 그렇게 그냥 죽이기까지 한 건 너무하지 않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냥 뭐 어디로 뭐 유배를 보내는 정도로 그치든가 해야지 그렇게 죽여버리고 말면 그건 너무하지 않냐라는 그런 공포심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하고 나눠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볼 때 그게 뭔 소리냐면 그게 아버지의, 그러니까 김주혜로서는 아버지가 한 짓이잖아요. 아버지가 한 일을 보면서 뭐 그런 거죠.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우리 고모부 그러니까 고모네 가문을 완전 매장시켜 버렸잖아. 그러면 뭐 아버지도 그랬는데 뭐 나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있어. 그런 불신이 분명히 남아있을 건 분명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북한에서는 실질적으로 권력기관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게 김여정이가 기본 실세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여정이가 들리는 소문에는 이 김정은이보다도 김여정이가 그렇게 머리가 좋대요. 굉장히 총명하고 이 두뇌가 굉장히 사고력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김여정이도 바보가 아닐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고모부와 우리 오빠 간에 벌어졌던 일이 없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안 할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하게 될 거고, 또한 자식인 또 김주혜로서도 그 마인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서로 간에 경계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사람이 100% 잘만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오빠 동생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니까 어느 정도 뭐 좀 사소한 실수라도 뭐 잊고 넘어갈 수 있는 요소는 있겠지만, 아마도 조카와 이 고모 사이에는 뭔가 또 다를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 그 사이에 금이 갈 건 분명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분명히 그때 가봐야겠지만, 분명히 그 집안에서는 서로 간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주의해야겠다라는 그런 서로 간에 뭐 경계심 같은 거는 꼭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부터도 그럴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은, 뭐,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오빠 세대, 뭐, 우리 아빠 세대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은, 나 역시도, 나도 잘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질 거예요, 아마도 그건. 김정은 건강 이상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북한 내부에서도 퍼지는 소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언젠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어떻게 될 거라는 썰을 가지고서 얘기를 심화시키면 정치범이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썰을 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썰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여야지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어떤 현지 시찰을 한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그런 편집물 같은 데서 이렇게 다리를 좀 심하게 저는 그런 느낌의 그런 그 모습이 포착됐어요. 언제 한번. 근데 그때 보면서 사람들이 이미 전에 마음속에 품었던 그 마음에 거기에 더해져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미 전에 품었던 마음이라면 나이에 비해서 너무 뚱뚱하고 또 이렇게 얼굴에도 뭔가 돋고 뭐 이런 상황을 볼 때 좀 아니다 싶은 그런 마음에 뭔가 지금 쌓였댔는데, 거기다 다리까지 절고 하니까 그게 더해진 거예요. 가중돼가지고, 우리 원수님께서 건강이 분명히 악화되신 것 같다. 뭐, 우리 원수님께서
뭐 넘어져서 뭐 다리가 상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무슨 건강상 문제인 것 같은데 왜 다리를 저으시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나이가 젊지 않냐. 뭐 연로한 상태에서 다리를 전다면은 혹시 넘어졌나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겠지만은 너무 나이가 젊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저게 분명히 건강 이상 같다. 근데 보기에도 엄청 나이대에 비해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보이고, 그러니까 늙어 보인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고 좀 많이 몸이 불편하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벌써 주민들 속에서 쫙 퍼지고 있었어요. 퍼지고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 항상 이게 이상한 말은 간부들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냥 뭐 간부들 하는 소리가 또 우리 원수님께서 최근에 보면 지금 어린 딸을 공식수상에 대동하고 있는 걸 보면 후계자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후계자 교육을 시키는 걸 보면 이미 전에도 느꼈지만은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더욱이 어린 따님을 지금 후계자 교육까지 시키시는 걸 보면 불치병에 걸리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간부들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치병이 뭘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불치병 하면 북한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 하면 기본 암이고 암이나 무슨 뭐 당뇨병이나 무슨 뇌출혈 같은 그런 뇌졸중 같은 그런 병들을 가지고 불치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하는 게 무슨 당뇨병 같은 게 걸렸나 이런 의심들 그런 생각들을 좀 친한 사람들끼리만 수건수건 하는 그런 분위기였죠.